자, 오늘 주제는 70년대식 박근혜 정치, 아빠와 닮아간다라는 주제고요. 지난 일요일이죠. 12월 22일. 요즘 이걸 사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22 사태, 1222 사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1222 사태의 1222 경찰 사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황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아침이었을까? 일요일 아침이었을까? 저희 팩트TV 중계카메라가 1차로 급파됐던 것은 토요일 새벽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급파가 됐는데, 다들 기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 또 거기 경향신문사 건물입니다. 민주노총이 있는 곳이 경향신문사 사옥입니다. 사옥 안에 민주노총이 있는데, 이 기자들이 없는 토요일을 택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 토요일에도 외곽으로 경계가 정강되고 있다고 첩보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정강된 것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새벽이 아니라 아침 9시, 아침 9시, 9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구두로 얘기를 하고 경고방송을 하고, 곧바로 9시 40분에 영장을 집행하겠다 해서 유리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9시에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은 또 기자들이 다 출근하거든요. 출근하고 또 방송사들에게 매우 협조적이었다. 방송사들에게. 촬영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진압작전을 하거나 체포작전을 할 때는 촬영을 대단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우 여유있게 촬영을 협조를 잘 해줬다. 방송사들에게. 그래서 진입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일단 로비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갔죠. 민주노총이 13층과 15층에 13, 14, 15 이 3개층을 쓰고 있는데, 쭉 이제 올라가면서 그 장면들을 방송 카메라들이 다 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체포영장 집행,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는 그 과정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협조를 해줬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는 이제 체포영장은 미리 16일 날 발부받아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수색영장은 없었습니다. 기각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수수색 또는 수색영장이 없이 건물을 부수고, 문을 부수고 체포를 하러 갔다는 것은, 그리고 실제 그 안에 민주노총 철도노조 위원장이 없었다는 거죠.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없었는데 건물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일요일 날 들어간 이유를 보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간 이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 정부가, 청와대가 이 일요일 날, 휴일 날 낮에, 원래 새벽에 들어가 잡아 나오면 사람들 많이 안 보잖아요. 새벽에 다 자는데. 그래서 휴일날 사람들이 낮에, 그리고 기자들이 다 출근해 있는 전 언론사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이 기사를 쓰죠. 그래서
이 철도노조 위원장이 잡혀 나오는 모습을 공권력의 위용 뭐 이런 것을 강력함, 단호함 그리고 토요일보다는 더 많이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서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 복귀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이벤트로 위원장이 체포되어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방송사 기자들에게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올라가면서까지 다 여러분들 저희 중계 카메라 보셨겠지만 중간에 저희가 8층에 짠 하고 열렸는데 아무런 제재를 안 합니다. 경찰이. 예. 이런 게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매우 연출된 것이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예,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 과정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게 보입니다. 예. 일단 그날 총작전 지휘는 서울지방경찰청이 한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작전 지휘를 했다. 첫 번째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전 집행을 수행을 한 것이죠. 웬만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전 지휘를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작전 지휘를 했고 작전 이행을 서울청이 했다. 이것으로 봐서 첫 번째 청와대가 개입했고 지휘했다는 것이 로 추정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지방청장이 실패한 작전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12시간 가까이 작전을 수행했는데 커피 믹스 2박스만 들고 갔죠. 예, 들고 간 것은 다른 건 다 부수고 갔습니다. 부수고 가고 노조 지도부, 철도노조 지도부는 한 명도 근거하지 못한 채 연행하지 못한 채 커피 믹스 2박스만 그것도 민주노총 건데 그걸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저희 팩트TV 최고 인기 기사가 커피 믹스 2박스였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고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저희들은 이제 어제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한 10시, 밤 10시 가까이 있었죠? 마쳤죠? 그리고 저희 기자들은 335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밤에 조인트 까일 사람이 많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랬거든요. 명백한 경찰의 삽질이었다. 경찰이 5,000명 이상 동원한 작전 중에 이렇게 치욕적인 작전이 있었을까? 근데 그래서 그날 밤에 아마 경찰청장, 서울지방청장, 남대문 서장 다 조인트 까이고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청장이 우리는 실패한 작전 아니다 고 하고 오늘은 그 관련된 수사부장부터 시작해서 그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승진을 했다는. 이 사실을 놓고 보면 두 번째로 청와대는 지시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했다는 두 번째 정황이 서울청장 입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 말하고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서울청장이 우리는 실패한 작전이 아니다.
것은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말이죠.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습니다. 네. 근데 참 경찰이 웃기는 거죠. 이 정보 라인에서 정보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올라가 보니까 없더라. 근데 그 건물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13층부터 15층까지가 민주노총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건물에는 경향신문 사옥이죠. 경향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신문사 지국도 있습니다. 일본 신문, 일본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정수장학회도 거기 있습니다. 예, 정수장학회도. 그래서 이 철도노조 위원장이 뭐 지금 경찰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으로 숨어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거기 숨었든 안 숨었든 못 잡은 건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산케이 신문 맞습니다. 평화기도리님 고맙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이 또 그 건물에 있고요. 예, 정수장학회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허점이 많은 공간인데 그럼 왜 무리하게 들어갔는데? 라고 물어보면 답은 또 하나죠. 위에서 시키니까. 네. 그죠? 위에서 시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위에서 시켰다는 참 청와대의 잘못된 상황 인식이 여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논란이 또 있는 게 있죠. 예, 철도노조 위원장 잡으면 이 체포영장에 있는 사람 잡으면 1계급 특진시키겠다. 예. 참 그것도 이건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될 만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보 파악 부재, 예. 저희 뭐 팩트TV 뉴스 기사 보시겠지만 철도노조에서 어떻게 밝혔냐면 새벽에 유유히 걸어 나갔다. 이렇게 지금 밝히거든요. 그걸 놓고 뭐 신부 복장을 하고 나갔다, 경향신문에 숨었다, 뭐 기타 등등 경찰은 지금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어쨌든 못 잡았다. 5천 명을 동원하고도.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화풀이를 엉뚱한 데다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막다가 1층에서 연행된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전교조 위원장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전교조 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집행방해 치상. 이 치상이 뭐냐면 경찰이 진입하면서 그 1층 유리문을 깼죠. 그런데 이 당시 노조원들이 그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 유리 파편을 던졌다. 던졌는데 얼굴에 상처가 갔다. 경찰이 1.5cm가 상처가 나서 그걸 전교조 위원장이 던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까지 합쳐가지고 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그 유리조각이라는 게 그겁니다. 현관문 부수신 거. 그리고 철도노조 민주노총을 수사하겠다. 철도노조 도피를 방조한 혐의로 민주노총을 수사하겠다고 또 지금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이게 민주노총에 뺨 맞은 거죠. 뺨 맞고 화풀이는 어디 해야 되겠는데. 네. 참으로 못난 경찰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태, 12.22 사태, 이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경찰이 또다시 이전 국정원 사건 때 한번 실추한 이 경찰의 위상이 다시 한번 실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뭐 12.12가 아니고 12.2 예. 경찰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가 때문에 뭐 지금 언론들은 벌집 수순에 왔다, 호랑이를 건드렸다, 뭐 잠자는 호랑이 수염을 건드렸다, 뭐 이런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해당 당사자가 아닌 이 한국노총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이렇게 서로가 좀 다르지만 이 노동운동의 본부를 정권의 공권력이 들어가서 박살을 내놨다는 것,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왜?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노총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한국노총도 결합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그날 침탈 이후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곧바로 정권 퇴진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날 나온 내용을 간략히 좀 보면요. 민주노총은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비상중집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 번째, 노동자 탄압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23일 전국적으로 확대 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어제 오후 3시에 저희들이 생중계를 해드렸죠. 그것이 확대 간부 파업 결의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촛불 집회를 진행한다. 대규모 선전전을 한다. 12월 28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일반 시민들과 분노한 모든 조직을 총결집하여 100만 시민의 날 100만 시민 행동의 날을 실천함으로써 정권의 심장부에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오는 28일 토요일입니다. 100만 시민 행동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으로 철도 노조 가족을 포함해 3만여 명의 강고한 파업 대우를 보여주겠다. 라고 그날 즉각 강경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연이어서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번 사태가 반민주의 전형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돌입하겠다라고 입장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역풍 노동운동 예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본부가 털리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참 뭐라 그래,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졌을 겁니다, 아마. 민주노총이.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4번의 대통령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정권 출범 1년도 안 된 상황이죠. 정권 말기도 아니고 1년도 안 된 상황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본부 체포하러 들어간 게 그 무슨 대단한 거냐 이렇게 싶지만 매우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건 상당히 경악할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예, 한국노총이 2월 28일 민주노총 집회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한국노총도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 YH 사건, 아마 여러분들 이 작가의 저희 팩트TV 프로그램 중에 이 작가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12회에 보면 YH 무역 여공 사건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 오늘도 노동계에서는 과거 YH 사건을 기억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YH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김영삼 총재였죠. 야당 당사, 신민당입니다. 신민당 당사의 여공들이죠. 여공들이 생존권 문제로 안에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야당 당사를 강제 진압해서 치고 들어가서 여공들을 끄집어냈죠. 그때 김영삼 총재도 가까스로 이렇게 도피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여공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이 YH 사건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이제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는, 즉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라고 평가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이번 민주노총 사건을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당 당사, 오늘 새누리당은 민주노총 본부가 치해법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얘기고요. 새누리당은 가끔 저분들도 정치를 할 때 정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정치적인 분석이죠. 야당 당사는 외국 대사관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됩니다. 되는데 관례적으로 안 들어가죠. 그죠? 예. 이 관습법 때문에 서울도 못 옮기는 대한민국에 관습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경찰도. 근데 민주노총 본부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지금까지 민주노총 창립 이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깼죠.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 당사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기록을 깼고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도 창립 이래 한 번도 없었던 민주노총 본부를 치고 들어가는, 진압하는 이런 일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민주라는 것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빠를 닮아간다. 즉 지금 그동안 해왔던 방식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유신 시절의 정치를 배웠다. 그때 아마 70년대에 그때 아마 성인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아빠와 닮아간다. 지금 하는 거 보면 김기춘 아빠의 부하들을 아버지의 부하들을 자신의 부하로 다시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대응 방식이나 정치가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70이 훨씬 넘은 사람을 나이 70이 훨씬 넘은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웃기는 일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영화도 많이 보는데 미국 대통령 옆에 비서실장이 70을 훨씬 넘긴 꼬부랑 할아버지가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또 용납이 돼요. 경로사상이 우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부하, 아빠의 부하를 데리고 와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측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대응 방식이 70년대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70 넘으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또 데리고 오시다 보니까 방식도 70년대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과거에 해왔던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소통해라 그러니까 그 홍보수석이 이정현 아름다운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으로 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또 보면 비슷합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을 제가 저번에 차지철과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아버지 때와 아빠 때와 과도한 충성을 보이는 모습들이 주변에서 포착되고 있고 이 과도하게 충성하는 사람들과 그나마 좀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 간의 이 충돌 이런 것도 간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의 트레이드 마크들이 많죠. 독점, 건의, 근음, 독선, 복종해야 된다. 복종 강요. 무조건 밀어붙여 강행시키는 거. 그리고 기득권이 아니면 무시하는 거. 이게 지금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과 오버랩 시켜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독선적이고, 최고 근엄을 얘기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밀어붙이고, 강행하고, 소통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거의 판박이처럼 닮아가고 있다. 원래 이 반대말은 뭐죠? 공존하는 거고, 공생하는 거와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토론, 그리고 우리 함께 하자는 거, 그리고 국민들 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소통하는 거,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민주적인 기본이죠. 이걸 민주적인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와는 정반대의 자기 아버지와 거의 유사한 패턴의 정치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저희가 논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위험스럽다. 근데 이번 사건은, 이번 이 사태, 경찰을 홍위병으로 내세워서 경찰 지휘부가 아무런 죄의식이 없고 아무런 형평과 공평의 생각도 없이 무조건 자신들의 홍위병처럼 활용해서 결과는 아마 이 예상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은 일요일날, 휴일날 많은 국민들에게 낮에 철도노조위원장이 수갑 채워져서 체포되어 나오는 모습을 생중계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경찰은 승진을 했죠. 조인트 안 까이고. 왜? 국정원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때 부역한 경찰, 협력한 경찰들은 전부 승진했습니다. 왜? 승진해야 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팽시키겠죠. 지금은 이제 입을 막아야 되니까. 자, 이처럼 준비된 사진 있죠? 좀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100만 시민행동의 날 홍보 웹자보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독재의 딸이 아니다. 내가 독재자다. 참 많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니다. 내가 독재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봐야 합니다. 스스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고 스스로 인터넷을 보시고 이제 이 80만 민주노총, 100만 한국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이
숙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통령에서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것도 임기 10개월 만에. 한 번도 국민들이 임기 10개월 만에 이렇게 말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새겨들으시고 내년에 꼭 자리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리였습니다.